안녕하십니까. 닭띠분들의 5월달 운세입니다. 기본적으로 지살에 삼합이 오는 좋은 기운입니다. 이 지살 같은 경우에는 이동살을 갑니다. 이동살이다 보니까 직장이나 주거 이동 변동도 생길 수 있겠고, 새로운 일의 시작 등에서 도움을 받는 일도 생길 수 있고, 들어는 조상의 음덕이 있는 시기다,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. 당연히 사업의 확장이나 취업 승진 같은 명예가 상승하는 좋은 운도 될 수 있겠고, 또 자신이 가진 꿈을 펼칠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고, 사람을 상대로 하는 적객성 업무나 대인 상대, 출장 업무가 좀 어울리는 그런 기운이다, 이렇게 볼 수는 있겠습니다. 자, 그런 가운데 삼합이 함께하네요. 이 삼합 같은 경우에는 사회화라고 합니다. 학창 시절의 선배나 후배, 동창생들, 직장의 상사나 부하 직원, 동료 직원들의 도움이 큰 그런 한 달이 되겠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자, 이번에는 닭띠분들의 5월달 나이별 운세 살펴보기로 합니다. 자, 9세 69세 되시는 분들 정년에 태어나셨고 적색닭에 해당하십니다. 12운성은 제왕지에 속하네요. 이 제왕지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추진하던 일이나 사업이 어느 정도 결실을 맺어가지고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좋은 시기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자신의 능력이 절정에 달하는 시기다 보니까 리더십을 발휘하거나 독립적으로 큰 일을 해낼 수 있는 좋은 시기다,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. 자, 21세 81세 되시는 분들 을유년에 태어나셨고 청식닭에 해당하십니다. 천간으로 충이 오고 12운성은 목욕지에 속하네요. 이 천간중 같은 경우에는 하는 일마다 스트레스가 좀 따르는 그런 기운이지만은 현실적인 문제하고는 직접 결부되지 않으니까 자신의 마음 조금 달랠 수 있다면은 오히려 생활의 새로운 전환점으로 활용할 수도 있겠다,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. 자, 그런 가운데 12운성은 목욕지에 속하네요. 이 목욕지 같은 경우에는 호기심도 강하고 또 충동적인 성향이 좀 드러나는 그런 시기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변화와 적응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것을 탐구하는 성향이 좀 강하다 보니까 창의성이나 예술적 감각가 좀 뛰어나 가지고 패션이나 연예계, 예술가 등 자기 표현이 중요한 분야에서는 두각을 나타낼 수도 있겠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그렇지만 보편적으로 끈기도 좀 부족하고 또 실정을 잘 내는 그런 경향이 있어 가지고 일의 시작은 잘하지만 마무리가 좀 약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,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33세 93세 되시는 분들 계윤년에 태어나셨고 식탁에 해당하십니다. 천을귀인이 함께하고 12운성은 태지에 속하네요. 이 천을귀인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서 항상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은 좋은 기운이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설령 어려운 상황이 생기더라도 주변의 도움으로 어려움을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는 좋은 기운이다,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런 가운데 12운성은 태지에 속하네요. 이 태지 같은 경우에는 모태에서 잉태한 그 정도의 시기라 가지고 가장 어려운 고비는 지난 그런 시기로 보기도 합니다. 가정이나 사업에서 조금 서왕에 비치기 시작하는 좋은 시점이긴 하지만은 아직은 스스로 이 일을 처리하거나 결정하기는 조금 힘든 그런 단계다,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. 당연히 주변 사람들의 관심과 도움이 좀 절실한 그런 시기일 수도 있겠다,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45세 105세 되시는 분들 신년에 태어나셨고 백색닭에 해당하십니다. 12운성은 사지에 속하네요. 이 사지 같은 경우에는 육체적인 활동보다는 다소 좀 정신적인 활동인 교육이나 종교, 철학 같은 이런 분야에 관심도 많고 능력도 나타나는 그런 시기일 수 있겠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보편적으로 활동성도 좀 위축되고 적극성이 부족해가지고 새로운 일을 벌이기보다는 기존 일을 좀 마무리하고 현상 유지에 좀 주력해야 되는 그런 시기일 수 있겠다,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. 자, 57세 되시는 분들 기운년에 태어나셨고 황식닭에 해당하십니다. 12운성은 지형지에 속하네요. 자,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죠. 참고하시기로 하고요. 자, 이번에는 5월 한 달 동안의 닭띠분들의 하루하루 일진 중에서 좀 중요한 날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합니다. 자, 3일날 망신살의 방합입니다. 형제자매나 친구 동료 같은 가까운 사람들의 도움으로 시험이나 선거 같은 상당히 어려운 과정을 성취시키고 자신의 신분을 한 단계 끌어갈 수 있는 좋은 발판이 되는 그런 하루가 되겠다,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5일날 반한살에 역시 방합이죠. 형제자매나 친구 동료 같은 가까운 사람들의 도움으로 그동안 노력한 결실을 좀 거둬들이는 그런 시기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학생분들은 성적 향상의 계기도 될 수 있겠고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승진 승급에
좋은 찬스 또는 좋은 하루가 되겠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8일날 화개살의 삼합입니다. 이 화개살 같은 경우에는 그 복부나 보존을 나타내는 그런 기운이라 가지고 옛날에 다니던 직장에 복직을 하거나 친구나 동료 사이에 트러블이나 갈등이 있었다면은 화해를 하는 좋은 기운도 포함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그런 가운데 이렇게 삼합이 함께 하니까 당연히 그 친구나 동료들의 도움이 상당히 큰 좋은 하루가 되겠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9일날 급살의 원진입니다. 이 급살 같은 경우에는 그 급탈의 기운이 포함돼 가지고 자신이 가진 것을 좀 잃거나 빼앗기기 쉬운 그런 기운인데 이렇게 원진살까지 있다 보니까 부부 간의 사랑이나 믿음이 좀 약해지는 그런 기운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당연히 그 가까운 사이에 화목에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하루가 되겠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자, 11일날 제살의 충입니다. 답답하고 잘 풀리지 않는 일 가운데 이렇게 충까지 있다 보니까 각종 사고수 당연히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자, 11일날 천살의 여기는 육합입니다. 환경적으로 좀 답답하고 잘 풀리지 않는 그런 환경이지만 가까운 사람들 특히 그 이성의 도움으로 그 어려운 환경을 좀 극복하고 그 성취감을 맛볼 수 있는 좋은 하루가 되겠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자, 12일날 지살의 삼합입니다. 이 지살 같은 경우는 이동살로 갑니다. 이동살이다 보니까 직장을 옮기거나 집을 옮길 수도 있겠고 출장 나들이 같은 이동수가 좀 많은 그런 기운인데 이렇게 삼합이 있다 보니까 그런 이동 간에 사회에서 만난 사람들이나 낯선 사람들의 도움이 큰 좋은 하루가 되겠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쪽에 보이는 이 부분은 닭띠생분들의 그 생각제와에 관한 그런 부분들입니다. 제생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살을 생하는 그런 경우니까 여자분들 같으면은 남편이나 남자들한테 잘하고도 좋은 소리 못 듣는 그런 하루가 될 수도 있겠고 또 남자분들은 여자나 돈 문제로 인해 가지고 좀 곤란한 그런 상황이 좀 생길 수 있는 하루가 되겠다 볼 수 있겠고요. 여기 제거인 같은 경우에는 죄로 인해 가지고 인성이 좀 망가지는 그런 경우니까 재물이나 이성 문제로 인해 가지고 자신의 양심을 좀 손상당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스트레스나 건강관리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식상생재입니다. 자신의 그 노력이나 화술, 재주로 재물을 생성하는 그런 기운이다 보니까 말 잘해가지고 칭찬받는 아니면 돈이 생기는 좋은 하루가 되겠다 볼 수 있겠고요. 살인상생 같은 경우에는 7살의 그 어려운 환경을 인내로서 극복해가지고 그 성취감을 맛볼 수 있는 좋은 하루가 되겠다 볼 수 있습니다. 시험 같은 거 공부할 때 열심히 할 때는 코피나게 하지만은 그 결과는 상당히 좋았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자, 관인상생입니다. 관의 인정을 받는 그런 경우다 보니까 남자분들은 직장에서 상사나 윗사람의 인정을 받는 좋은 하루가 될 수 있겠고 또 여자분들은 남편 인정을 받는 경우니까 남편의 사랑이 듬뿍 안겨지는 좋은 하루가 되겠다 볼 수 있겠습니다. 자, 상관가살입니다. 상관이 살을 해결하는 그런 부분이니까 자신의 그 노력이나 재주, 화술로 어려운 환경을 좀 극복하는 좋은 하루가 되겠다 볼 수 있겠고요. 이 도식 같은 경우에는 좀 자신의 그 잘못된 판단이나 아니면 좀 안이한 생각으로 다 차려놓은 밥상 엎어먹는 게 이 도식입니다. 이 도식이 오는 날에는 조금 그 결단성 있게 모든 일 처리하는 그런 결단력이 좀 필요한 시기다 볼 수 있겠습니다. 자, 이 부분은 그 닭지분들의 그 각종 신살에 관한 그런 날들입니다. 이 천을기인이 오는 날들은 어렵거나 힘든 순간에 누군가가 도와줄 사람이 있는 좋은 기운이니까 결혼이나 약혼식 같은 좋은 의미가 있는 그런 행사나 계약이나 중요한 약속 같은 것도 여러 천을기인이 있는 날 하시면은 도움이 되겠다 볼 수 있겠고요. 그럼 여기 압록 같은 경우에는 뜻밖의 도움이나 재물운이 따르는 그런 경우니까 횡재수가 따르는 좋은 하루가 될 수도 있겠다 볼 수 있겠고요. 여기 문창 같은 경우에는 학업운이나 시험운이 좋은 그런 하루니까 공부를 하거나 시험을 보거나 선거 같은 거 이런 날 선택하시면 도움이 되겠다 볼 수 있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도화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좀 돋보이는 그런 경우니까 데이트를 하거나 미팅, 소개팅 같은 거 할 때 아니 부부간의 화합을 다질 때도 이런 날이 도움이 되겠다 볼 수 있겠고요. 여기 공망 같은 경우에는 노력에 비해서 결실이 좀 부족한 그런 경우니까 여기 천을귀인하고 좀 반대되는 그런 개념이다 볼 수 있습니다. 당연히 그 결혼식이나 약혼식 같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그런 행사는 좀 피하는 것이 좀 유리할 수 있겠고 계약을 하거나 중요한 약속 같은 거는 이런 날은 좀 피하는 게 좋겠다 볼 수 있습니다. 자, 여기 백호 같은 경우에는 각종 사고수로 볼 수 있습니다. 당연히 교통사고나 부부간의 불화와 갈등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고 나들이 같은 거 할 때도 이런 날은
좀 피하는 것이 좋겠다 볼 수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오늘은 그 2025년 5월달 한 달 동안의 닭띠분들의 그 5월달 오른세 살펴봤습니다. 좋은 한 달 만드시기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.